네, 이 제품은 태양광 인버터입니다.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덮개를 열고 보시면 내부 구성은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전, 전자 이런 제품에서 반도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또 아날로그나 디지털에서 이러한 부품들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고장이 나게 되면은 수리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죠. 특히 고객센터나 서비스 센터가 없는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에 해외 직구 또는 구매 대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외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또한 외국 제품들도 많이 제품 질이 좋아졌다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에 어떻게 고칠 것이냐,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내가 자가 수리를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 한번 하면서 잠깐 쉼표가 기다릴 것입니다. 네, 그런 때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뭐가 고장났을까? 이거 똑같은 보드가 하나 있으면은 좀 고쳐지지 않을까? 비교해 가면서 말입니다.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똑같은 보드가 있게 되면은 고치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부에 들어있는 메인보드 이 제품과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거거든요. 콘덴서가 다르다고요? 콘덴서 개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빈자리가, 여기는 콘덴서가 빠져있는 자리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쪽보드가 하나 더 꽂아 있는 거죠. 이거 빠지면 이거 빼면 되는 겁니다. 이 쪽보드 하나 더 위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판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메인보드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자체가 이렇게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과 저쪽 양품과 불량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한다 그러면 수리 진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물론 수리가 다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났다 손치더라도 그 불량 부품을 찾아내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부품을 조달하는 거, 부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 구매 로터 그 자체도 난맥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고장이 났는지만이라도 먼저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가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명에 쌓여놓은 제논 램프, 캐서논 램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12V 팬 안 돌고 점등이 안 됨. 똑같은 보드가 있으면 비교라도 한번 해볼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가장 절점에 진입할 때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드가 하나 더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10분 후 자동 꺼짐. 그래도 좀 비교가 되니까 접근하는 데서는 좀 그래도 용이하지 않을까,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보드가 하나 있음으로써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보드가 정상적인 것이 설령 있다고 봤을 때에 이거 고치는 데는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위안을 삼으면서 빨리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 충동감이 충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측정을 하면서 비교하다 보면은 비교할 것도 많고 찍어볼 자리도 굉장히 많고, 또한 모르는 부분들, 낯설은 부분들, 생소한,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지치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SMP 스타 그러면 보통 트랜스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트랜스 같이 생긴 것이 있긴 있는데,
글쎄 그게 트랜스일까? 라고 생각을 되어지면서도 저거겠지 이렇게 추리하는 식으로 봐지게 되죠. 이게. 네, 그러니까 부품도 또 신기술에 맞춰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비교하는 경우도 저 제품의 저 부품의 동작 원리, 부품의 성능, 부품의 기능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보드만 가지고는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기본이 해당되어져 있는 기초 같은 기본이 내공처럼 내공으로 쌓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똑같은 제품, 네, 똑같은 보드가 똑같이 설명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기초 같은 기본을 좀 알아야지 나름대로의 테크닉, 또 응용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내공이라 하면은 네, 제가 그걸 간단하게 이론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네, 방금처럼 네, 생각지 않은 어떤 우발적인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드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딱딱딱딱딱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맞아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딱 막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이럴 때에 어떤 스승이나 또는 멘토, 또 사부 또는 그 같이 코드가 맞는 동료가 있다든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토론과 같이 질문과 응답을 하면서 진도가 좀 나아가고 꽉 막힌 거를 해소할 텐데 그런 답답한 마음을 주변에 나의 인적 자원이 있을까 답답하고 막 생각이 들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 돈으로 떼와야 되나 발품이라도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다양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이라는 경우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영어를 6년 동안 배워도 영어 회화든지 또는 문장력 이런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원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현하는데 우리가 회화를 하는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기술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돌덩이 같은 이 IC 속에서 실타래처럼 엉킨 이 회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게 자주 좀 보아오고 했을 때 하면 눈에 좀 익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초 같은 기본에 해당되어 있는 내공 그런 이론 회로 이론을 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AC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자 간단하게 기초 같은 기본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혼자 흑판 강단 앞에서 무대 매너라 그러는데 그림도 좀 매너 있게 좀 깨끗하게 잘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진도 나가는 쪽에 어떤 그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되겠지만 좀 모양새가 좀 빠지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AC 여기가 220 우리 가정용 전기가 220V 이거는 성의 없이 막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로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화과정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아니고 아웃라인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무얼 빠졌다 또 그런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분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입문 과정에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원포인트로 뭘 고쳤다 못 고쳤다 어떤 분에게 밥줄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생계 그런 직업관념에 있어서 직장 나의 어떤 가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바빠서든 간에 또는 환경 때문에든 여건 때문에든 빠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면 AC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교류를 바꿔야 되겠죠. 브릿지 다이오드라든가 이렇게 브릿지 다 통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코일이죠. 코일에서
이런 그 펄스가 왔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이 코일 트랜스 거쳐서 2차 단에서 다시 쭉 와가지고 여기서 직류를 다시 바꿔주고 직류가 다시 여기서 정전화처럼 끌어당겨서 그죠? 정렬을 당겨서 예전에는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그렸죠. 그냥 건너오거나 여기서 어떤 점 찍는다든가 그럴 때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쭉 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쭉 여기서 여기에 네,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PWM이라는 것이 와죠. 그래서 여기가 피드백 FB라는 기호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피드백 정전압에서 이렇게 이런 원리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직류를 바꾸면은 직류가 그냥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서 펄스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펄스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하이 볼테지가 와서 하나 펄스가 건너뛰게 되면서 그리고 펄스가 나오면은 여기에 게이트가 여기는 이제 제가 게이트 개념으로 그린 것이 게이트 또는 베이스 여기가 콜렉터 여기가 이미터 그 다음에 여기가 드레인 여기가 소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FET 그 다음에 TR 또는 IGBT 이렇게 기호를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과정에서 유기돼가지고 건너뛰어서 넘어온 것이 우리가 직류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안정되게끔 해서 다시 여러 피드백이라 그래서 받아서 PWM에 듀티 사이클 온 시간을 어느 정도로 줄 것이냐 한 사이클에서 한 주기에서 그래서 주파수 점유율을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펄스를 넣어서 여기를 일을 계속 할 것이냐 빠르게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자화성이 유도되도록 자화성 만들어내는 자화성분을 넘겨주는 그런 힘을 조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SMPS 어떤 기본 아니겠습니까? SMPS 제가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초창기 때 그러니까 작년쯤 되겠네요. 유튜브 시작할 때 그때에 한 3편으로 나눠가지고 4편인가요? 조금 자세히 굉장히 좀 심화 과정처럼 세세하게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SMS 동작 원리 SMS 리페어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어떤 심화 과정처럼 그건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바운드리에서 마음은 쉽게 해서 콘셉트이 어느 거냐 했을 때에 그죠? 두 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불량난 거와 양품이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좀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비교기와 같은 OPMP처럼 비교기와 같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컨셉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로 이론에 대해서 구성도는 FET 같은 경우도 FET 자체를 이렇게 보통 그렇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지를 않고 여기 TR 보통 출력석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럼 왜 이거 빼먹었냐고요? 또 이거 빼먹기 시작하면 이거 다 빼먹을 거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에 또 VC 내주고 콘덴서 대콘전압도 내주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른 동영상을 참조를 해보시든지 다음 시간을 특히 내려보시든지 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교했을 때 진도를 나가는데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제 노선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SMPS 해당되어 있는 전원 공급 계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건 뭘까요? 이거는 킥보드 컨트롤러거든요. 듀얼로 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지만 단일로 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듀얼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 모터의 힘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경사진데도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듀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킥보드 컨트롤러입니다. 킥보드 제어판이죠.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수리가 좀 그래도 한번 좀 붙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정품이 있다고 양품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이거 뜯어서 한번 해볼까? 라는 것이 의욕적으로 충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도 뜯어서 테스트기 가지고 또 스코프 가지고 찍다가 스코프 고장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막히고, 누가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또 의지력이 또 생기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잠깐 좀 멈추게 됩니다. 또 이번에 같은 경우는 킥보드죠. 네, 킥보드 악셀레이터. 이게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건데요. 이거는 더 작으니까 뭐 부품도 몇 개 없는 것 같고 쉽게 좀 고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없다 보니까 이거 찍을 때가 어디요 이게 도대체, 이거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말이지. 이게 그렇거든요. 부품을 좀 어느 정도 알면 여기에 홀 들어가서 악셀레터를 당기게 되면 그 비투가 되는 양만큼의 그게 이쪽 컨트롤러를 동작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악셀레터를 오토바이 부릉부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밟은 만큼, 차량의 악셀레이터 밟은 만큼 여기에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달된 것이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모터로 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모터를 기동해야 되는 거니까. 저속기관이어서 경사진들을 힘있게 올라간다든지 평지를 빠르게 간다든지, 네,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운전석에서 악셀레이터 밟고 악셀레이터 손으로 당기고 손가락으로 악셀레이터 당기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모터로 가는, 모터를 기동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를 다 중간에 다뤄놓는다 그러면 모터, 그죠? 구동해야 될 겁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차 측에 내보내는 건데 스위칭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모터를 하나 달아서 LED 전등을 달아서 불을 켜게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회로 이론을 좀 알아야지. 그래도 좀 뭐 복사를 하든지 또는 모방을 하든지 했을 때 내 것처럼 느껴지고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약장서 같이,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약을 또 가져왔죠. 이렇게 보드가 똑같은 게 두 장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는 동작이 되고 하나는 동작이 안 된다 했을 때에 오리지널 배드 불량, 그래서 여기가 양품이고 여기가 불량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찍어봐야지, 뭐를 가려야 되는 거야, 뭐가 고장난 거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스코프로 전기를 어떻게 했냐, BAT 배터리 연결하는가, 아답터 전을 연결을 해봐. 그죠? 그냥 운영의 묘, 구조, 그러죠? 어떻게 동작 원리, 그런 개념을 좀 잡아야 또 접근하는 것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좀 하다 보면 이제 숙달되고, 네, 자주 눈에 봐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랬었지, 체험기, 경험치, 네,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우리 게임할 때도 레벨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토끼를 잡다가, 네, 그 다음에는 늑대, 여우, 네, 그리고 호랑이, 사자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높은 데 가서 할 때마다 좋은 사냥감을 잡음으로써 그만큼 몹이 주는, 네, 상품도, 그렇죠, 선물도, 네, 종게 나오죠. 떨어지는 것이. 레벨 올라가는 데는 그래도 가장 빠른 것이 디아블로에서, 네, 카오방 딱 들어가 있으면 그냥 한쪽 구석대기만 있어도 모한티 죽기만 발견되지만 않으면 철컥 철컥 네, 하면서 레벨이 금방 한 뭐 80 정도까지는 금방 올라가죠. 근데 이건 게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네, 약봉지 하나 더 들고 왔네요. 네, 약장사 말 그대로 또 다른 같은 모양으로 놔볼까?
얼추 보니까 같죠, 그죠? 예? 또 나오냐고요? 네, 또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가나다라. 사지선다. 하나 더 있네. 이게 양품일까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보드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되는 보드가 하나 있고 나머지가 다 불량이다 라고 하면 고치는 데는 수리 성사율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높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이 있으니까 하나 기준치로 하고 나머지는 비교가 되고,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본 개념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 개념. 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을 알고 있는데 비교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물론 어렵죠. 예. 아까 이쪽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자 부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 다른 게 있잖아요. 롬도 있고요. 어떤 CPU처럼 되어 있는, 또 요즘에 아두이노라고 조그마한 칩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해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램도 있고, 그런 걸 또 알아야지 이게 비교를 하더라도 전체를 다 일일이 비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통신 파트를 본다든지,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입구부터 진입장벽이 막혔는지 아니면 진입장벽이 끊어져 있는지 그거를 본다든지, 출력이 안 나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하고 밥을 줬는데 밥을 한 만큼 일을 안 한다든가, 그럴 때는 쉬고 있는 자리, 놀고 있는 자리를 그런 데를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야 하나가 불량이고 하나가 동작이 될 때, 두 장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시간 내에 여유 있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 언제 다 찍어보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구분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패턴 이거 다 찍을 겁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그러겠어요? 이거 몇 핀짜리입니까? 100핀짜리인가요? 네, 위아래로 30, 30, 60핀에다가 좌에 20판, 우에 20판. 그 100핀짜리 아닙니까? 이게 핀수가. 100핀을 그러면 몇 개를 찍습니까? 여기 100개, 여기 100개, 500번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조금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기초 같은 기본 해놓은 데는 이것도 이론을 좀 알아야 된다. 요즘 말하는 아두이노도 좀 배우게 되고, 또 CPU가 무엇이며 램이 무엇이며 PIO가 무엇이고 825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이론으로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죠. 테마가 있는 목수의꿈 채널, 이 이론 설명을 한번 또 가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화이트보드를 꺼내놓고, 이 화이트보드 아닌가요? 종이구나. 네임펜은 또 이름 쓸 때라고 그러지? 위성펜이니까 날아가니까 이 기름이. 시험 볼 때처럼 또 펜 하나 딱 꺼내서 수성펜들. 예전에 전영록 같은 경우는 그랬지 않습니까? 가수 전영록 씨가 하는 얘기는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근데 지금은 썼다 지웠다 할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 보는 것처럼 컴퓨터용 사인펜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렸던 이와 같은 SMPS 어떤 전원공급 보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회로 구성 원리로 되어져 있는 개념을 잡아서 수리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보드 수리하고자 할 때는 CPU 개념, 그러니까 컴퓨터 개념, 메인보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8비트 기본이 되는 Z80이라고 그러죠. 이거 Z80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G80이라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보이시나요? Z80, G80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화면이 꽉 차나? 안 보이나요? 일단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맞춰볼까요? 이리로 카메라 감독님이 안 계셔가지고 또 그렇다 해서 원격 수리하듯이 리모컨 있으면 조정이 될 텐데. 자, 여기서도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뭐 EDPS라든가 공부를 시작해서부터 회로 구성이 될 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길게 되어 있는 표현들이었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써 있는 Z80, 그 다음에 8088 또는 8086 또는 8087 코프레서스라고 그러죠. 연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Z80 이게, 그 다음에 또 원칩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원칩 같은 경우는 이제 8051 이렇게 돼요. G80하고 자이로그 섞고 이제 8088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이로그, 이거는 인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텔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CPU가 있으면 CPU 옆에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바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 네, 그래서 다이렉트 DMA라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아니라 다이렉트 DMA라 해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하고 연관되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 옆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제품들은 전부 다 패러럴리 많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뭐 2와이어, 1와이어 해가지고 시리얼로 되어 있는 EEP롬, 그러죠? 예. 요즘에는 예전에 같은 거 아까 설명드린 이건 EP롬이거든요. EP롬. 이거는 EP롬인데 요즘에 같은 건 EEP롬. 네, 시리얼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거는 패러럴 방식으로 주고받죠. 그러다 보니까 배선 자체가 많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8가닥이 여기 가서 어드레스, 그죠? 어드레스 0부터 어드레스 7까지. 뭐가?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28bit짜리 이런 거 쭉 해가지고, 뭐가요? 롬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건너뛰는 게 아니라 패선 연결돼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RAM. 그래서 롬, 램 이렇게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한 어드레스가 8가닥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8가닥이 들어가고, 데이터가 8가닥이 들어가고, 이쪽에 셀렉트 해주는 것이 예전에 같은 경우는 보통 TTL계에서 74LS HC 74LS 138 뭐 74LS 245 뭐 245 이런 거 셀렉터가 이제 시프트 해주듯이 하는 게 있는데, 선택을 하는 거죠. 시프트가 하지 말고 선택을 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하느냐, 어느 쪽으로 붙이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선과 어드레스선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만 또 있죠. 뭐 칩 이네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홀딩이 있고, 그 다음에 리셋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텍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걸 제어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어선은 한 가닥 한 가닥 있는데 어드레스가 8가닥, 그 다음에 데이터선이 8가닥, 16가닥, 나머지들이 이렇게. 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시리즈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 제가 할 때는 2764, 2732 27 시리즈라고 그래서 2732, 2764, 2764, 27128, 27256 이게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많이 썼었고요. 램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 이제 62 시리즈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6264, 6264, 62 램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2128. 왜냐하면 랜덤 액세스 메모리니까 겨다 잠깐 데이터를 보관했다 빠지고 진행하는 길에 버퍼 역할처럼 도와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동을 해야 될까요? 램 옆에는 다시 여기에 이제 74LS 138이라든가 245라든가 이런 셀렉트 IC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램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CPU가 인텔 거 8088일 경우는 40핀이죠. 똑같이 여기가 40핀, 이게 40핀이거든요. CPU가 여기도 40핀짜리입니다. 40핀짜리
뭘까요? 인텔이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8255. 8255. 자이로사 G80 같은 경우는 뭐죠? 같은 계열이다. 그러면 여기는 PIO. PIO는 네, 패러럴 인풋 아웃풋 이런 뜻이죠. 패러럴 병렬로서 주고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서 PIO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이로사 G80 계열에서는 이거, 그 다음에 인텔 계열에서는 825 이렇게 같은 시리즈로 쓰고 있습니다. 롬과 램은 대체적으로 다 범용할 수 있게 쓰는 것인데, 물론 인텔이나 자이로사에다가 이쪽 825나 또는 PIO라 해당되어 있는 것을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드레스와 데이터는 똑같은데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선, 이 컨트롤선 같은 경우는 맞춰줘야 되죠.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PIO나 825 다음에 또 뭐가 붙을까요? 내가 이제 어떤 그 모터를 구동한다, 또는 LED 단말을 킨다든지 형광등, 불을 네온사인 간판을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출력 라인이 어드레스가 8가닥 나온다. 그러면 이제 8비트다. 그리고 8비트에서 8가닥 가지고 이쪽 출력됐을 때는 여기에 보일러를 껐다 켰다든지, 여기는 102, 하나 그 건물만 봤을 때, 아파트에서 저기 그 여관 들어갔을 때, 모텔에 들어갔을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관등, 여기는 거실, 여기는 문, 여기는 목욕탕, 여기는 어떻게? 지침등. 이렇게 해서 컨트롤해서 조정해가지고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프로그램은 놈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컴퓨터 가장 근본이거든요. 이게 어떤 컴퓨터? 8비트. 네, 8비트 컴퓨터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여기 프로그램을 짜서 짠다 그러죠. 코딩이 요즘 코딩 기술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짜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디버그, 그때 같은 경우는 에딜렌 뭐 그런 거 많이 썼었죠. 이게 그 당시, 그 다음에 스타 뭐 이런 것도 썼었는데, 컴파일러 하게 되면은 EXA나 CVM 이렇게 나오죠. 끝에 확장명이 이게. 근데 그 확장명 자체가 이제 BIN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HEX 헥사가 16진수로 나올 것이냐, 2진수 바이너리 값이 나올 것이냐. 그러죠? 이게 2진수로 우리가 보통 기계어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어셈블리에서 하는데, 어셈블리 같은 경우 이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크로스 어셈블리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XT80 이런 데에서 도수 3.2, 3.3, 도수 6.0, 6.2 이런 데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컴파일러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바이너리 값을 가지고 한다 말이죠. 수정할 때는 바이너리 값 수정하는 것이 0101 크기가 힘들으니까 헥사값. 그 다음에 또 아스키라는 거 있죠? 아스키값.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역 디바이, 이거 프로그램 다시 내가 이것만 뽑아 쓴다 그러면 이거 좀 내가 좀 만들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한 것이 역 어셈블리 하듯이.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 좀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코딩을 해서 쭉 해서 이 바이너리 값을 여기에 넣게 되죠. 2764, 27256 이런 데 넣어서 이제 놈라이트에 넣어서 하게 되는데, 여기 떼고 자외선 램프 딱 비치면, 자외선 뭐죠? 식당 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컵 소독하는 거, 그게 자외선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하여간 이 흑갈적 등한독 청자 해백에서 앞 대가리, 뒷 대가리 딱 떼고, 네, 그 자외선을 어디에 비치게 되면은 이게 지워지는 거죠. 대략 한 3분 정도 중간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어느 정도만 지워지고 멍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빛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다 테이프를 붙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거기 기능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써서 붙여넣게 되죠. 이게. 예전에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 보통 많이 있다, 그런 경우가 뭐죠? 개발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애플2 가지고. 애플2나 또는 MMX. 이거 삼성 거. 이거는 이제 애플 거. 그래서 이런 놈이 3개 있는데, 이 놈 하나 빼.
롬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D, E, F. 그래서 D는 여기 자체 운영 프로그램이니까 빼내고, 그냥 놔두지 않았고, E하고 F 빼내고, 여기에 이 롬 베이직이 있으니까, 롬 베이직. 베이직 롬을 빼내고, 여기다가 이제, 다음에 넘어오니까, 엔터만 치면, 넘어오니까, 여기서 시작될 수 있도록, 뭡니까? 산업용 메인보드가 그런 거거든요. 여기 다음 번지를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여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부피가 좀 다시 만들고 먼지고 해서 한 것이, 이런 프로그램 G80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구성을 해서 CPU, 롬, 램, 그 다음에 PIO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출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입력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어떤 걸 짜겠습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보내기만 하지만 또 센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가? 온도 센서가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미 온실 같은 경우, 유리 온실 같은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이런 데 키운다든가 오이 농장 같은 거, 비닐하우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있죠. 근데 습기 센서를 2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온도 센서, 하나는 습기 센서 받아가지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짜서 넣는 것이 여기거든요. 이게 이런 거를 좀 기본을 가지고 가야 이런 제품들을 비교를 하면서 수리를 할 때 도움이 된다. 이게 그냥 맞고 품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거 100핀 찍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같은 거 이거 핀 찍고 탁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이것도 이게 그럴까 하니까 뺐다 꽂았다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찾아가는 요소 맥 그렇게 하듯이 제가 하다 보면 가끔 맥 문제 하나씩 풀고 그랬죠. 바둑에서 이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경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든 간에 하나가 양품이 쓰게 되면 수리 시간이 빨라지고 수리 성사율이 좋아지고, 다만 이제 어떤 부품이 고장났을 때 그 부품 조달하는 거 롬은 좀 힘들겠죠. 근데 롬을 좀 카피해 놓으면 좀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데이터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할 때 수리가 좀 빨라지고, 그런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모아서 요즘 말로 빅데이터가 됐을 때 어떤지 간에 수리가 좀 완벽하게 빠르고 수리 성사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모든 거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느리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서 서로가 기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빨리 고객에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개념으로만 한번 이렇게 좀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말로 뭐 디테일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언제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심화 과정처럼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했을 때 당시에 또 압구정동이라든가 봉은사 그쪽에서 직장 다니면서 근태관리 시스템 했던 그런 경력들이 가지고 한번 잠깐 좀 썰을 좀 풀어봤네요.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또 조금 더 알찬 준비되어 있는 갈수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과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장비도 통신 장비인데요. 예전에 통신하게 되면 통신 IC가 1488, 1489 그랬거든요. 생각난 김에 후렴구를 하나 좀 더 보태야 되겠네요. 빈자리 좀 택해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1488, 1489 그래서 이게 샌드 그 다음에 이게 리시브 이게 송신, 수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온 것이 이제 RS232C에 해당되어 있는 건데 맥스 232C MAX232 그래서 맥스 232C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전부 다 시리얼이거든요. 이게 시리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직렬이라는 거죠. 1.2kg까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1.2kg. 1.2kg면 어디냐면요. 저쪽에 울산 현대전공 2공장 가면은 딱 출근할 때 톨게이트, 바리게이트가 이게 관광버스 같은 대형 버스가 쭉 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드 리더기, 근태관리시던 이게 끝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다니고 이
카드 리더기, 근태관리 리더기가 아까 설계되어 있는 이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G80. 이거가 전산실이 1.2kg 돼요. 저 위에. 정문이니까 정문에서 꼭저 안으로 들어가서 1.2kg. 아, 거기까지 딱 날아가더라고. 이게 규범상하고 좀 다르게. 그런 때 쓰는 게 이제 보통 사운드에서도 그렇지만 통신 라인에서는 1.2, 12V 쓰고 모터, 스태핑 모터 같은 게 이제 12V 쓰는 이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통신 쪽의 보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통신하다 보니까 잠깐 그 생각이 좀 나서 설명드리는 것이고. 얘 같은 이 부속 지금 이제 안 쓰고 맥스 230이라든가 이제 그 이상 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신품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칩 두 개를 따라 나눠져 있고 이거 하나 가지고 송수신 같이 하는 개념으로 하면 갈수록 칩이 좀 고급화돼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도 이제 그런 걸 좀 알아가면서 해야 좀 진도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나서 후렴구로 통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마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알았던 이런 때의 사람들 같은, 1488, 1489, 이거 기억난다. 아마 그랬었던, 같이 공감하는 그런 세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G80 시대 같은 것도 언제 했습니까? G80이 8비트짜리인데요. 이 속도 빨라요. 다른 주변의 명령어들 많이 안 쓰고 그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함수 짜서 하게 되면 속도 엄청나게 빠르고 좋습니다. G80 8비트짜리 무시할 것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마우스 할 때 같은 경우는 8051 원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칩은 이 안에 약간의 롬과 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원칩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 3,000% 빠지기 전에 여기서 일단 일부가 됐든지 다음을 기하거든지 간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